그림자 속 저택. 새벽 3시 김나영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비서님, 저예요. 최 실장입니다.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옵니다. 30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김나영은 잠에서 번쩍 깹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최 실장의 말이 끊어집니다.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최 실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집니다.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오시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집니다. 김나영은 차가운 식은땀을 흘립니다. 30년 전 그 남자와의 마지막 약속이 떠오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나영이 내가 와줘야 해. 과연 30년간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오전 9시 검은색 택시가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춥니다. 김나영이 내리자 운전사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아줌마, 이 집 요즘 소문이 간병인들이 자꾸 바뀐다는데 괜찮으세요? 김나영은 대답 없이 문을 닫습니다. 저택을 올려다보니 30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감시 카메라들, 높은 담장, 창문의 철창들, 마치 감옥 같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60대 초반의 최 실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새벽의 다급함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이 굳어 있습니다. 김 비서님, 정말 오셨군요. 새벽에 그렇게 급하게 부르셨는데 갑자기 전화가 끊어져서 걱정했어요. 최 실장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속삭입니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시죠. 거실에는 유중현 회장의 장남 유민호와 그의 아내 서주연이 앉아 있습니다. 30년 전 예의 바른 소년이었던 민호는 이제 날카롭고 신경질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나시는군요. 민호의 첫마디가 차갑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태가 되자마자 나타나시다니 절묘한 타이밍이네요. 최 실장께서 급한 일이 있다고. 급한 일? 서주연이 히스테리컬하게 웃습니다. 아버님은 6개월 전부터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해요.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데 무슨 급한 일이요? 최 실장이 어색하게 끼어듭니다. 새 간병인을 구해야 해서요. 이전 간병인은 어떻게 됐나요? 김나영의 질문에 거실이 조용해집니다. 서주연이 손톱을 물어뜯으며 말합니다. 어젯밤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심장마비였어요. 민호가 차갑게 답합니다. 60 되셨는데 과로하셨나 봐요. 하지만 최 실장의 표정이 이상합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 하지만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분 무서워하셨다던데요? 김나영이 조심스럽게 묻자 서주연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요즘 들어 자꾸 무서워하시고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이상하셨어요. 김나영은 섬뜩함을 느낍니다. 간병인이 무서워했다는 것,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 회장님께 인사드려도 될까요? 민호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30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목적이죠? 2층으로 올라가며 김나영은 이상한 냄새를 맡습니다. 약품 냄새와 섞인 달콤하면서도 불쾌한 냄새. 일반적인 병원 냄새와는 다릅니다. 회장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있는 유중현 회장이 보입니다. 한때 카리스마 넘치던 기업가는 앙상한 해골처럼 변해 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분명히 의식이 또렷합니다. 김나영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유 회장이 왼손을 떨며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서랍에는 봉투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겉면에 떨리는 글씨로 김나영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김나영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위험하다.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 새 간병인. 믿을 만한 사람으로 내가 보낸 그 아이를 부탁한다. 김나영의 손이 떨립니다. 유 회장이 은희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뜻입니까? 유 회장이 김나영의 손을 잡고 손바닥에 글자를 그립니다. 살려줘입니다. 침대 옆 탁자의 약병들을 보니 라벨이 이상합니다. 정식 병원명이 아닌 개인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유 회장이 이것을 보고 필사적으로 고개를 젓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함부로 만지지 마세요. 이 약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아버지 치료에 필요한 약이에요. 의사가 처방한 거라고요. 하지만 유 회장이 더욱 격렬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저택을 나서며 김나영은 휴대폰을 꺼냅니다. 30년간 숨겨온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은희야, 엄마야. 엄마, 갑자기 왜요? 일자리 하나 있어. 간병인 일인데. 특별한 곳이야. 특별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김나영은 잠시 망설입니다. 은희야, 내 아버지 얘기한 적 있지? 전화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그분이 지금 위험해. 내가 가서 지켜야 해.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30년 전 엄마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널 임신했을 때 정략 결혼 때문에 헤어져야 했지만 이제 그분이 죽을 위험에 처했어. 긴 침묵 후 은희가 말합니다. 엄마,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은희야. 김나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그분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진실을 알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정말 제 아버지인가요? 그래. 그리고 이제 너만이 그분을 구할 수 있어. 언제부터 가면 되는데요? 김나영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내일부터. 그리고 은희야. 조심해. 그 집은 안전하지 않아. 전화를 끊고 김나영은 저택을 올려다봅니다. 3층 창문에서 누군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30년 전의 사랑과 30년간의 비밀,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죽음의 그림자. 모든 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다음 날 새벽 김은희는 작은 가방을 들고 청담동 저택 앞에 섭니다. 30대 초반의 그녀, 5년차 간병사지만 이런 으스스한 분위기의 저택은 처음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경고가 뇌리를 스칩니다. 그 집은 안전하지 않아.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최 실장이 창백한 얼굴로 나타납니다. 김은희 씨, 정말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발을 들이는 순간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이 현관, 이 계단, 저 거실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익숙합니다. 마치 전생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상해요. 분명 처음인데. 은희가 중얼거리자 최 실장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꿈에서 본 것 같아서요. 거실에서 유민호와 서주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연이 은희를 보는 순간 찻잔을 떨어뜨립니다. 쨍그랑 도자기가 바닥에 박살납니다. 어머, 주연이 비명을 지릅니다. 이 얼굴, 어디서? 민호가 부축합니다. 여보, 왜 그래? 저 눈매, 저 입술, 30년 전 그 여자랑 똑같아. 주연이 떨리는 손으로 은희를 가리킵니다. 은희의 심장이 쿵쾅거립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나영. 김나영이야. 주연이 히스테리를 부리자 민호가 급히 입을 막습니다. 주연아,
정신 차려. 최 실장이 은희를 재빨리 2층으로 끌고 갑니다. 먼저 회장님께 인사드리죠. 복도를 걸으며 은희는 또 다른 충격을 받습니다. 이 길이, 이 벽지, 심지어 바닥에 나무 무늬까지 어릴 적 꿈속에서 수없이 걸었던 그 복도입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는 순간 은희는 숨이 멎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유중현 회장이 그녀를 보자마자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가 괴성을 지릅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희가 달려가자 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집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전기가 통합니다.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깨닫습니다. 이 사람, 정말 자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유 회장의 입술이 필사적으로 움직입니다. 나영. 어머니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오후 은희는 회장실 창고를 정리합니다. 구석에서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먼지를 털고 열어보니 낡은 앨범이 들어 있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은희는 비명을 지를 뻔합니다.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유 회장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사랑에 빠진 연인의 모습입니다. 손이 떨리며 페이지를 넘깁니다. 키스하는 사진, 손을 잡고 걷는 사진, 심지어 이게 뭐야? 마지막 사진에는 어머니가 배를 살짝 볼록하게 내민 채 웃고 있습니다. 임신한 모습입니다.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열리며 민호가 들어옵니다. 뭘 뒤지고 다니는 거예요? 은희가 앨범을 숨기려 하지만 민호가 낚아챕니다. 사진들을 보자 그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역시 그랬군요. 민호가 으르렁거립니다. 당신 김나영의 딸이죠? 저는 이 나이에 이 얼굴, 이 이름. 우연일 리가 없어요. 민호가 앨범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30년 전 우리 집안을 망친 그 여자의 딸이 이제 와서 뭘 노리는 거예요? 그때 침대에서 유 회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회장님. 은희가 달려가자 유 회장이 그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손바닥에 글자를 그립니다. 앨범을 달라는 겁니다. 민호가 앨범을 뒤로 숨깁니다. 안 돼요. 이런 건 다 없어져야 해요. 유 회장이 더욱 격렬하게 몸부림칩니다.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흥분하고 있습니다. 그만두세요. 은희가 민호에게 소리칩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겠어요. 민호가 망설이는 사이 은희가 앨범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유 회장에게 보여줍니다. 사진을 본 유 회장이 조금 진정됩니다. 그리고 은희의 손에 글자를 그립니다. 딸. 은희의 심장이 멎습니다. 뭐라고요? 유 회장이 다시 그립니다. 내 딸. 미쳤군요. 민호가 소리칩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지만 유 회장이 은희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의 눈빛에는 30년간 숨겨온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합니다. 밤이 되어 은희는 홀로 회장실에 남습니다. 유 회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회장님, 정말 제가? 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글자를 그립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은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저도 아버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유 회장이 무언가를 기억한 듯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가 나옵니다. 상자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습니다. 아기용 목걸이에 은희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은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30년 전 태어날 딸을 위해 준비했던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려오는 목소리. 확실히 처리해야 해. 이번엔 실수하면 안 돼. 은희와 유 회장이 서로를 바라봅니다. 위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은희는 회장의 약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던져준 새로운 약들, 정체불명의 개인 약국에서 온 수상한 약봉지입니다. 유 회장이 그 약을 보며 온몸을 떨고 있습니다. 마치 죽음을 본 것처럼 공포에 질린 표정입니다. 회장님, 뭐가 그렇게 무서우세요? 은희가 약봉지를 들자 유 회장이 격렬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약봉지를 열어 약을 쏟아내려는 순간 바닥에 작은 종이가 떨어집니다. 은희가 집어듭니다. 겉면에 희미하게 김나영에게라고 적힌 글씨가 보입니다. 30년 전 유 회장의 떨리는 글씨체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종이를 펼칩니다. 나영, 그 아이를 지켜줘. 우리 딸이야. 마지막 부탁이다. 은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 아이가 저를 말하는 거예요? 유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위험하다라고 써줍니다. 누가 위험한 거예요? 유 회장이 다시 손바닥에 모두라고 씁니다. 이 집의 모든 사람이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때 쿵, 문이 거칠게 열립니다. 민호가 살기등등한 얼굴로 들어옵니다. 또 약 안 드렸어요? 민호가 으르렁거리자 은희는 재빨리 쪽지를 옷 속에 숨깁니다. 회장님이 거부하셔서. 거부가 어디 있어요? 민호가 약을 낚아채며 유 회장에게 다가갑니다. 아버지, 이 약 안 드시면 죽어요. 유 회장이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격렬하게 몸부림칩니다. 독을 거부하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이상해, 정말 이상해. 서주연이 들어와 히스테리를 부립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 나쁜 짓을 하는 것처럼. 민호가 강제로 입을 벌리려 하자 유 회장이 은희의 손목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손바닥에 독이라고 써줍니다.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말 독이라는 거네요. 뭘 그렇게 속닥속닥해요? 주연이 날카롭게 묻습니다. 그냥 진정시키려고. 유 회장이 더욱 필사적으로 은희의 손에 글자를 씁니다. 도망가라, 오늘 밤. 일단 오늘은 그만둡시다. 주연이 포기하듯 말합니다. 이 상태론 안 돼요. 민호와 주연이 나가면서 서로 불길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희는 쪽지를 다시 꺼냅니다. 회장님, 정말 이 약이 독이에요? 유 회장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간신히 손에 죽일 거야라고 써줍니다. 왜요? 유산 때문이라고 손바닥에 적습니다. 저 때문에 회장님이 죽는 거예요? 유 회장이 고개를 젓고 마지막 힘을 다해 사랑한다. 내 딸이라고 써줍니다. 은희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그때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내일 새벽에 끝내자. 민호의 목소리입니다. 간병인도 처리해야겠어. 최 실장의 목소리까지.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자신도 죽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유 회장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며 입모양으로 도망가 제발이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민호, 주연, 최 실장이 일제히 들어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는 살기가 가득합니다. 김은희 씨, 민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연기 그만하시죠.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김나영의 딸인 거 다 알고 있어요. 주연이 비웃습니다. 우리 아버님 재산 노리고 온 거죠?
은희는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들켰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니긴. 최 실장이 소리칩니다. 30년 전에도 그 여자가 회장님을 유혹해서 집안을 망쳤는데 이제 딸까지 보내서 마지막 남은 것까지 뺏어가려고. 유 회장이 침대에서 괴성을 지릅니다. 아, 아버지까지 저러시네. 민호가 혀를 찹니다. 역시 피는 못 속여요. 주연이 은희에게 천천히 다가옵니다. 이제 어쩔 거예요? 정체가 탄로 났는데? 은희는 벽에 등을 댄 채 떨고 있습니다. 주머니 속 쪽지를 꽉 쥐며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느낍니다. 아무 말도 안 하시네. 민호가 섬뜩하게 웃습니다. 그럼 우리가 결정하죠. 최 실장이 문을 잠그며 말합니다. 이제 도망갈 곳도 없어요. 유 회장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딸을 지키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너무 약합니다. 내일 새벽이면. 주연이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될 거예요. 은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도망가라는 그 간절한 부탁을.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민호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주사기입니다. 이걸로 조용히 잠들게 해드리죠. 민호가 음침하게 웃습니다. 아프지 않을 거예요. 은희는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걸까요? 30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는 걸까요? 그때 갑자기 정전이 됩니다. 저택 전체가 어둠에 잠깁니다. 뭐야 이게? 민호가 당황하며 소리칩니다. 어둠 속에서 은희는 기회를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갑작스러운 정전 속에서 은희는 재빨리 움직입니다. 어둠에 익숙해지기 전 민호와 주연이 당황하고 있을 때가 유일한 기회입니다. 뭐야 이게? 불 좀 켜봐. 민호가 소리치며 휴대폰 플래시를 켭니다. 하지만 이미 은희는 문 쪽으로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최 실장이 잠갔던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다행히 열립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이년아. 주연이 히스테리를 부리지만 은희는 이미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유 회장의 괴성이 들립니다. 아, 딸을 잃을까봐 절규하는 소리입니다. 어둠 속 복도를 뛰며 은희는 1층 창고에 숨습니다. 숨을 고르며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은희야, 무슨 일이야? 들켰어요. 민호 씨가 회장님한테 독주사 놓으려고 하고 저도 죽이려고 해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그런 일이. 은희야, 지금 당장 나와. 하지만 회장님을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제 아버지인 것 같아요. 맞아. 그분이 내 아버지야. 엄마가 지금 간다. 버텨. 30분 후 조용히 현관문이 열립니다. 김나영이 마치 복수의 여신처럼 들어옵니다. 은희야, 어디 있어? 은희가 창고에서 나오자 김나영이 딸을 꽉 안아줍니다. 이제 끝내자. 30년간 참았던 거 다 해결하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갑니다. 회장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끔찍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민호가 주사기를 들고 유 회장의 팔에 꽂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을 괴롭힌 거 이제 끝내세요, 아버지. 민호의 목소리가 악마 같습니다. 유 회장이 필사적으로 저항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약해 어쩔 수 없습니다. 조용히 가세요. 아프지 않을 거예요. 주연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그때 김나영이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그만두세요. 민호와 주연이 유령을 본 듯 얼어붙습니다. 김나영? 민호가 주사기를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오면 안 되나요? 김나영의 목소리가 차갑지만 품위를 잃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분이 위험하다는데. 나가세요. 여기 올 자격 없어요. 주연이 떨며 소리칩니다. 김나영이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자격이요? 제가 이분의 아이를 낳았는데 말인가요? 유 회장이 김나영을 보고 온몸을 떨며 울부짖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하는 사람. 그는 간신히 손을 뻗어 그녀를 향해 흔듭니다. 김나영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습니다. 회장님, 많이 고생하셨죠? 그때 은희가 구겨진 쪽지를 꺼냅니다. 엄마, 이걸 봐요. 회장님이 엄마에게 쓰신 거예요. 김나영이 쪽지를 받아 유 회장 앞에 천천히 펼쳐 보입니다. 나영, 그 아이를 지켜줘. 우리 딸이야. 마지막 부탁이다. 쪽지를 본 유 회장의 눈에서 30년간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그 눈빛엔 참회와 간절함, 그리고 죄책감이 얽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는 입술만 떨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합니다. 김나영도 눈물범벅이 됩니다. 저도 미안해요. 은희를 혼자 키우느라 찾아뵙지 못해서. 이런 감상적인 연극 그만해요. 민호가 소리칩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미 끝났어요. 아버지는 이제 우리가 모실 거예요. 김나영이 눈물을 닦고 일어서며 위엄 있게 말합니다. 끝났다고요? 이제 시작인데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냅니다.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회장님이 30년 전 저에게 쓰신 편지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냅니다. 은희 출생신고서 원본입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합니다. 부칠란에 유중현이라고 명기되어 있어요. 김나영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은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회장님의 딸입니다. 말도 안 돼요. 주연이 발광합니다. 그런 게 진짜일 리가 없어요. 그때 유 회장이 마지막 힘을 짜내 침대 옆 서랍을 가리킵니다. 은희가 서랍을 열자 봉인된 유언장이 나옵니다. 모든 재산을 김은희에게 상속한다. 은희가 읽자 민호가 미친 듯이 달려듭니다. 그런 건 가짜예요. 내놓으세요. 하지만 김나영이 차분히 막아섭니다. 이미 복사본을 여러 변호사에게 맡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하신 일들도 모두 녹음되었고요.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녹음 진행 중. 살인 미수, 독살 시도,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어요. 민호와 주연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옵니다. 무슨 일이? 김나영을 보고 기절할 뻔합니다. 최 실장님, 오랜만이에요. 김나영이 차갑게 미소 짓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가담하셨군요.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최 실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몰랐다고요? 김나영이 실수합니다. 30년 전에 절 내쫓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이셨는데? 민호가 이를 갈며 소리칩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입니다. 김나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번엔 제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유 회장이 김나영과 은희를 번갈아 보며 생전 처음으로 환한 미소를 짓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하지만 민호의 눈에 살기가 돕니다. 유전자 검사나 해보세요. 정말 아버지 딸인지. 김나영이 은희의 손을 잡으며 침착하게 답합니다. 이미 했습니다. 99.9% 일치해요. 거짓말이지만 확실한 마무리를 위한 것입니다. 민호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가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를 집어듭니다. 차라리 모두 없애버리겠어요. 광기에 찬 민호가 주사기를 들고 달려듭니다.
30년간의 욕망이 한순간에 무너지자 완전히 이성을 잃은 것입니다. 광기에 찬 민호가 주사기를 들고 달려드는 순간 은희가 재빨리 어머니를 밀어냅니다. 엄마. 주사기가 은희의 팔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붉은 피가 하얀 옷에 번집니다. 은희야. 김나영이 비명을 지르며 딸을 감싸 안습니다. 유 회장이 침대에서 온몸을 떨며 괴성을 지릅니다. 아, 아, 딸이 다치는 걸 본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30년 만에 찾은 딸이 자신 때문에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민호가 다시 주사기를 들어 올리려 하는 순간 최 실장이 뒤에서 붙잡습니다. 도련님, 그만하세요. 사람 죽이시려고 하세요? 나 다 망했는데 무슨 소용이야. 민호가 발광하며 최 실장을 밀쳐냅니다. 주연이 완전히 패닉 상태에서 소리칩니다. 미쳤어요? 정말 살인하려고 해요? 늦었어. 민호의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30년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데 김나영이 은희의 상처를 보며 분노로 몸을 떱니다. 어떻게 아이에게까지 금수만도 못한 놈. 그때 은희가 주머니에서 약봉지들을 꺼냅니다. 혼란 중에 몰래 챙겨온 것들입니다. 엄마, 이것들 좀 봐요. 김나영이 약봉지를 살펴보니 라벨이 이상합니다. 정식 병원이 아닌 뒷골목 약국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약봉지를 찢자 안에서 영수증이 나옵니다. 독성 화합물 조제비 50만 원? 김나영이 경악합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민호와 주연의 얼굴이 새파래집니다. 은희가 다른 봉지도 뜯어봅니다. 엄마, 여기는 신경마비제 특별 주문이라고 적혀 있어요. 신경마비제? 김나영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건 완전한 살인용 독약이잖아요. 최 실장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떨립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냥 특별한 약이라고만. 몰랐다고? 김나영이 최 실장을 노려봅니다. 이런 수상한 것들을 매일 가져오면서 주연이 히스테리를 부릅니다. 우리만 나쁜 사람 취급하지 마세요. 당신도 30년 전에 유부남 꼬셔서 애까지 낳았잖아요. 유부남? 김나영이 어이없어 합니다. 회장님은 제가 만날 때 독신이었어요. 거짓말. 민호가 소리칩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 어머니와 그때 유 회장이 간신히 손을 들어 벽장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신호입니다. 은희가 벽장을 열자 낡은 상자가 나옵니다. 30년간 숨겨둔 비밀의 상자입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습니다. 모두 김나영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들입니다. 김나영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읽습니다. 나영아, 정략 결혼을 해야 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또 다른 편지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민호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게 편지를 보낼 수도 없어. 너와 아이에게 해가 될까봐 두려워. 은희가 다른 편지를 읽어봅니다. 엄마, 이것 좀 봐요. 민호가 내 약을 바꾸고 있는 것 같다. 머리가 자꾸 어지럽고 몸이 이상해진다. 김나영과 은희가 충격에 빠집니다. 민호의 계획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김나영이 진실을 깨닫습니다. 회장님의 뇌출혈도 자연스러운 게 아니었군요. 은희가 분노로 떱니다. 민호가 당황해합니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은희가 마지막 편지를 펼쳐 읽습니다. 요즘 민호가 주는 보약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어지럽다. 뭔가 이상하다. 최 실장이 떨며 고백합니다. 맞아요. 도련님이 특별한 보약이라고 하셔서 매일 드리라고. 최 실장, 민호가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보약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점점 이상해지시니까 최 실장이 울면서 털어놓습니다. 김나영이 편지들을 들어올리며 소리칩니다. 이 편지들이 모든 걸 증명해요. 회장님의 친필로 당신들의 범죄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민호가 절망에 빠집니다. 이럴 수는 없어. 이제 끝이에요. 은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더 이상 우리 아버지를 괴롭히지 마세요. 그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경찰차들이 저택을 포위한 것입니다. 김나영이 승리의 미소를 짓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신고했어요.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 주연이 창문으로 달려가 절규합니다. 경찰차가 대여섯 대나. 민호가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말도 못하시는데 뭘 증언하시겠어요? 하지만 유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김나영과 은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누가 진짜 가족인지 확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쿵쿵쿵.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유민호, 서주연, 긴급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몰려들어옵니다. 살인미수, 독살시도, 재산 강탈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와 주연이 수갑을 차며 끌려나갑니다. 최 실장도 공범으로 연행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호가 마지막까지 악을 씁니다. 30년간 효도한 건 우리라고. 효도? 김나영이 비웃습니다. 독 먹이는 게 효도예요? 경찰들이 모두 나간 후 방 안에는 정적이 흐릅니다. 유 회장이 김나영과 은희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입모양을 만듭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진짜 가족에게 말입니다. 김나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누구도 회장님을 괴롭히지 못해요. 은희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진짜 가족이 됐어요. 늦었지만. 창밖으로 민호와 주연이 경찰차에 실려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30년간의 악몽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민호와 주연이 끌려간 후 저택에는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유 회장의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몇 년간 독을 먹어온 후유증으로 몸이 극도로 약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은희가 걱정스럽게 묻자 유 회장이 간신히 미소를 짓습니다. 김나영이 회장의 맥박을 재어봅니다. 너무 약해요. 당장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하지만 유 회장이 급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손을 들어 벽장 아래쪽을 가리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더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또 뭔가 숨겨두신 게 있나요? 은희가 벽장 아래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유 회장이 더욱 간절하게 손짓을 합니다. 꼭 지금 찾아야 한다는 급박함이 느껴집니다. 은희가 벽장 바닥을 만져보니 나무 판자 하나가 살짝 들떠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들어올리자 비밀 공간이 나타납니다. 여기 또 비밀 공간이.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봉인된 봉투들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봉투 출생신고서 마이너스 김은희. 진짜 출생신고서예요? 은희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습니다. 30년 전 작성된 공식 출생신고서입니다. 부칠란에 유중현, 모칠란에 김나영이 또박또박 적혀 있습니다. 김나영이 서류를 보며 감격합니다. 정말 공식적으로 신고해 두셨네요. 두 번째 봉투 유언장 마이너스 진본. 변호사 공증까지 받은 완벽한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전 재산을 김은희에게 상속함. 김은희는 본인의 친딸이며 유일한 법정 상속인임을 확인함. 은희가 읽어 내려갑니다. 유 회장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세 번째 봉투 김나영에게
마이너스 30년간의 마음. 가장 두꺼운 봉투입니다. 김나영이 떨리며 열어보니 수십 통의 편지가 쏟아집니다. 첫 번째 편지를 읽습니다. 나영아, 우리 딸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어. 은이라는 이름이 정말 예뻐. 두 번째 편지는 1년 후 것입니다. 은이 첫돌이라니. 선물도 못 해주는 아빠가 미안해. 김나영이 편지를 읽으며 눈물바다가 됩니다. 30년간 그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절절히 느껴집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희를 생각하고 계셨어요? 은희도 감동에 젖습니다. 마지막 봉투 민호의 범죄 증거. 이것까지? 김나영이 놀라며 엽니다. USB, 녹음 파일, 독 구매 영수증, 문자 메시지 출력물까지 완벽한 증거 자료들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걸? 은희가 경악합니다. 유 회장이 손바닥에 몰래 녹음했다고 써줍니다. 정신은 멀쩡하셨으니까 다 기록해 두신 거군요. 김나영이 탐복합니다. 그때 유 회장이 갑자기 은희의 손을 꽉 잡으며 위험이라고 씁니다. 아직도 위험해요? 민호는 감옥에 갔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유 회장이 급하게 씁니다. 뭐가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 회장이 진짜 배우라고 씁니다. 그리고 형님이라고 추가합니다. 형님? 김나영이 충격받습니다. 회장님께 형님이 계세요? 형님이 진짜 흑막이라고 유 회장이 써줍니다. 그럼 민호는? 은희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조종당했다. 모든 계획은 형님이 세웠다고 유 회장이 설명합니다. 곧 온다는 글자에 김나영과 은희가 얼어붙습니다. 그 순간 현관에서 고급차 소리가 들립니다.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벤틀리 한 대가 서 있고 60대 후반의 위압적인 남성이 내리고 있습니다. 유 회장이 그 모습을 보고 온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30년간 누구보다 두려워했던 그 사람입니다. 회장님, 은희가 놀라자 유 회장이 지금 당장 도망가라고 써줍니다. 쿵쿵쿵. 무거운 발걸음이 현관을 거쳐 계단을 올라옵니다. 중현아, 형이 왔다. 저음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에 울립니다. 김나영과 은희가 서로를 바라봅니다. 진짜 최종 보스의 등장입니다. 방문이 천천히 열리며 그가 들어옵니다. 완벽한 정장, 차가운 미소, 그리고 절대 권력자의 아우라. 오랜만이구나, 중현아. 그가 침대에 유 회장을 내려다봅니다. 그리고 김나영을 보며 섬뜩하게 웃습니다. 30년 만이네, 김나영. 김나영이 본능적으로 은희를 뒤로 밀며 보호합니다. 당신이 진짜 배우였군요. 배우? 형님이 우아하게 웃습니다. 나는 그냥 집안을 지키는 큰형일 뿐이야. 동생이 가문에 먹칠하지 않게 도와준다고요? 은희가 분노로 떱니다. 독 먹이는 게 도움이에요? 독? 형님이 무고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건 민호가 혼자 저지른 일이지. 나는 그저 조언만 해줬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잔인한 계산이 번뜩입니다. 유 회장이 필사적으로 손바닥에 거짓말이다. 모든 게 형의 계획이라고 써줍니다. 형님이 그 모습을 보고 혀를 찹니다. 중현아, 아직도 그런 유치한 짓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그가 주머니에서 주사기를 꺼냅니다. 민호가 들고 있던 것보다 훨씬 큰 주사기입니다. 이번엔 형이 직접 마무리해주마. 김나영과 은희가 절망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정말 최후의 순간이 온 것 같습니다. 형님이 주사기를 들고 천천히 다가오는 순간 김나영이 앞으로 나섭니다. 잠깐요. 그 전에 궁금한 게 있어요. 형님이 걸음을 멈추며 흥미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뭔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죠? 회장님은 당신 친동생인데.
형님이 비웃습니다. 친동생? 그 동생 때문에 우리 가문이 얼마나 망신을 당했는지 아나? 무슨 말씀이세요? 30년 전 당신과의 스캔들 때문에 정략 결혼이 틀어졌어. 그 바람에 회사가 얼마나 큰 손해를 봤는지 몰라. 김나영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30년간 복수를 한 거예요? 복수가 아니야. 정리지. 형님이 차갑게 말합니다. 집안의 수치를 정리하는 거야. 그때 은희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냅니다. 김나영이 미리 준비해 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녹음됐어요. 은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형님이 당황하며 녹음기를 빼앗으려 하지만 은희가 재빨리 피합니다. 그딴 거 소용없어. 형님이 소리칩니다. 누가 믿겠어?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김나영이 휴대폰을 보여줍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전송되고 있거든요. 형님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준비성이 좋거든요. 김나영이 미소 짓습니다. 30년 전부터 당신들한테 당하고만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때 유 회장이 침대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베개 밑에 숨겨둔 작은 리모컨입니다. 리모컨을 누르자 갑자기 방 안 곳곳에서 스피커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건 뭐야? 형님이 놀랍니다. 스피커에서 형님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호야, 이번엔 확실히 처리해야 해. 아버지가 깨어나면 곤란하거든. 이건 언제 녹음한 거야? 형님이 당황합니다. 또 다른 녹음이 재생됩니다. 독을 조금씩 늘려. 자연스럽게 죽은 것처럼 보여야 해. 6개월 전부터 녹음해뒀어요. 은희가 설명합니다. 회장님이 몰래 설치하신 거예요. 형님이 완전히 당황합니다. 중현아, 내가 이런 짓을... 유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어 속삭입니다. 형님이 먼저 배신했잖아요. 30년 만에 나온 유 회장의 목소리에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말을 할 수 있으셨어요? 은희가 놀라자 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독 때문에 약해졌지만 완전히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형님이 분노로 떱니다. 그럼 지금까지 속인 거야? 형님처럼 속이는 것도 배웠어요. 유 회장이 힘겹게 말합니다. 김나영이 유 회장의 손을 잡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나영아, 미안해. 30년간 너와 은희를 지키지 못해서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하지만 형님이 마지막 발악을 합니다. 끝났다고? 아직 아니야. 그가 주사기를 들고 유 회장에게 달려듭니다. 차라리 다 죽여버리겠어.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경찰이다. 손들어. 형님이 주사기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본 경찰이 즉시 제압합니다. 살인미수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김나영이 미소 짓습니다. 실시간 전송은 경찰서로도 갔거든요. 형님이 수갑을 차며 끌려나가면서 소리칩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누군 줄 아냐? 알아요. 은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살인자죠. 경찰들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드디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유 회장이 김나영과 은희를 번갈아 보며 미소 짓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네요. 김나영이 눈물을 흘립니다. 네,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은희도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30년 늦었지만 아빠, 유 회장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은희야, 아빠가 정말 미안했어.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그때 변호사가 도착합니다. 김나영이 미리 연락해 둔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말합니다. 유 원장, 상속,
그리고 형사 고발까지. 유 회장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걱정이 어려 있습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김나영이 묻습니다. 형님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밖에 세력이 많거든요. 괜찮아요. 은희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진실이 다 밝혀졌으니까. 김나영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무기, 사랑이요. 김나영이 미소 짓습니다. 30년간 이어져 온 진짜 사랑 말이에요. 유 회장이 두 사람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봅시다. 남은 시간이라도 남은 시간이 아니에요. 은희가 밝게 웃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습니다. 긴 하루가 끝나가지만 이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30년간의 비밀과 음모, 그리고 복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짜 가족으로서의 행복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3개월 후 유중현 회장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독의 후유증으로 여전히 약하지만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이 그를 치유시켰습니다. 아빠,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와요. 은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합니다. 이제 그녀는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릅니다. 30년간 부르지 못했던 그 한마디가 이제는 입에서 꿀처럼 달게 흘러나옵니다. 유 회장이 딸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모든 게 정리되겠구나. 김나영이 신문을 보며 말합니다. 형님과 민호, 주연 모두 실형이 확정될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끝났네요. 은희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하지만 유 회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딸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습니다. 은희야. 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빠가 너에게 너무 미안해.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태어났을 때 첫 번째 생일, 학교 입학식, 졸업식. 유 회장의 목소리가 메어집니다. 아빠로서 해야 할 모든 순간들을 놓쳤어. 은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아빠, 내가 아프거나 슬플 때 옆에 있어주지 못했어. 무서울 때 안아주지도 못했고 자장가도 불러주지 못했어. 김나영도 눈물을 훔칩니다. 30년간 혼자 딸을 키우며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은희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어떻게 괜찮아? 아빠가 30년간 없었는데. 하지만 아빠는 항상 저를 사랑하고 계셨잖아요. 은희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 편지들에서 느꼈어요. 아빠의 사랑을. 유 회장이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은희가 아버지를 꽉 안아줍니다. 대신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주세요. 그때 현관에서 벨소리가 들립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은희 씨는 이제 공식적으로 유중현 회장의 딸입니다. 유 회장이 서류를 받아보며 떨립니다. 30년간 꿈꿔왔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냅니다. 성씨 변경 신청서요. 원하시면 지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은희가 서류를 보며 말합니다. 저 성을 바꾸고 싶어요. 유 회장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 네. 김은희가 아니라 유은희가 되고 싶어요. 아버지 성을 받고 싶어요. 그 순간 유 회장이 목 놓아옵니다.
30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딸. 며칠 후 유중현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 있습니다. 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30년간 못난 아빠 때문에 고생한 제 딸 유은이입니다. 은희가 아버지 옆에 서서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은이입니다. 30년 늦었지만 아버지를 되찾았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세 사람은 조용한 곳에서 식사를 합니다. 이제 정말 유은이구나. 김나영이 딸을 보며 감격합니다. 네, 엄마. 유중현의 딸 유은이에요. 유 회장이 갑자기 김나영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나영아. 네. 결혼하자. 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프로포즈합니다.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식으로 가족이 되자. 김나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좋아요. 은희가 두 사람을 보며 눈물 짓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한 달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유은이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빠, 저 신부 아버지 역할 해주세요. 응? 엄마가 다시 결혼하시는 거니까 제가 엄마 손을 잡고 아빠에게 인도해 드릴게요. 유 회장이 감동으로 떱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유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버지에게 걸어갑니다. 3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드디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아빠. 유은이가 어머니의 손을 아버지에게 건네줍니다. 고마워, 딸아. 평생 잘 모시겠어. 그날 밤 유은이는 자신의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30년간 아버지 없는 아이였던 내가 오늘 아버지를 되찾았다. 아니, 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있었다. 편지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유은이다. 사랑받는 딸이다. 다음 날 아침 유은이는 아버지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아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데? 사랑해요. 유은이가 아버지를 꽉 안으며 말합니다. 30년 늦었지만 정말 사랑해요. 유 회장이 딸을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야. 나도 사랑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내 딸. 저택의 정원에는 새로운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30년간 시들어 있던 정원에 다시 생명이 돌아온 것처럼 이 가족에게도 새로운 봄이 찾아왔습니다. 유중현, 김나영, 유은이. 30년간 떨어져 있었지만 사랑으로 다시 만난 진짜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택은 더 이상 비밀과 음모의 공간이 아닙니다.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진정한 가정의 모습입니다.